금요일 밤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배달 앱을 켭니다.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장바구니를 채웁니다. 그런데 결제 직전 화면 하단에 숫자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배달비 3,000원. 순간 손가락이 멈춥니다. 아깝습니다. 치킨값 17,000원은 아무렇지 않게 눌렀는데 이 3,000원 앞에서만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잠깐 생각합니다. 그냥 포장으로 바꾸자. 직접 가면 3,000원 아낄 수 있잖아. 포장으로 전환합니다. 옷을 걸쳐 입고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치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런데 편의점을 지나칩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맥주 4캔에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까지 집어들고 계산대에 섭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15,000원. 배달비 3,000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15,000원이 나갔습니다. 배달로 시켰을 때보다 총 지출이 오히려 12,000원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통 단순한 충동구매로 설명합니다. 의지가 약했다거나, 그날따라 기분이 별로였다거나.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꺼내려 합니다. 배달비 3,000원을 아끼려 한 그 결정이 사실은 더 큰 돈을 쓰기 위한 완벽한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급하는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심리 분석을 끝까지 확인하신 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치킨을 주문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달 주문. 치킨 17,000원 플러스 배달비 3,000원. 결제 금액 2만 원. 두 번째, 포장 주문. 치킨 17,000원. 결제 금액 17,000원. 치킨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달 주문 화면에서 배달비 3,000원이라는 숫자가 따로 보이는 순간 뭔가 달라집니다. 그 숫자 하나가 눈에 박히고 묘하게 억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같은 치킨인데 배달비가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물론 포장이 총액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3,000원을 덜 내서가 아니라 그 3,000원이 따로 보이고 따로 아프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2만 원을 낸다고 해도 배달비가 분리되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된 숫자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3,000원이라는 돈, 참 이상한 돈입니다. 이걸 내도 제 손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아니고 음료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내는 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3,000원을 붙인 것이 뭔가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느낌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치킨값 17,000원은 아무렇지 않게 눌렀으면서 이 3,000원에서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85년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거래를 평가할 때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거래가 공정한가를 동시에 따진다는 것이죠. 탈러는 이것을 거래 효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맥주 한 캔이라도 고급 호텔 바에서 사는 것과 편의점에서 사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호텔에서는 비싸도 거기선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같은 가격을 받으면 바가지라고 느낍니다. 배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값은 내야 하는 돈이지만 배달비는 내가 굳이 내야 하는가가 납득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절대 가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마땅히 내야 하는 금액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배달비를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비용, 말하자면 일종의 벌금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으로 전환하는 순간 3,000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벌금을 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프렐렉과 로엔스타인은 1998년 연구에서 결제 행위 자체가 일종의 고통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지불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통이 비용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분리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이 더 아프고 현금보다 금액이 항목별로 쪼개져 보일 때 더 아픕니다. 치킨 17,000원 플러스 배달비 3,000원으로 나뉜 결제 화면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달비는 원래부터 비쌌던 게 아니라 다만 음식값과 분리되어 눈에 명확히 보이게 된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달비 3,000원 앞에서 포장으로 전환하는 건 단순히 3,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3,000원이 공정하지 않은 벌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고, 그 숫자가 분리되어 가시화되는 순간 지불의 고통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거래의 공정성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3,000원을 아끼겠다고 직접 치킨집으로 걸어간 우리는 오는 길에 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치킨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입니다. 배달비 3,000원이 아까워서 직접 걸어온 사람, 포장이라 배달비도 아꼈고 발품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 서면 뭔가 달라집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맥주 4캔,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그리고 계산대에서 15,000원을 냅니다. 아낀 것보다 5배를 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배달비 혐오와는 전혀 다른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치킨을 받아들고 나오는 순간 우리 뇌 안에서 작은 계산이 하나 일어납니다. 나는 귀찮은데도 직접 걸어왔다. 배달비 3,000원을 아꼈다. 이 생각이 일종의 성취감을 만들어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뿌듯함이죠. 발품을 팔아서 3,000원을 벌어왔다는 감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감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후 행동에 대한 심리적 허가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2010년 심리학자 머릿, 애플런, 모니는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선행 행동이 이후에 덜 합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허가 효과, 모럴 라이센싱이라고 부릅니다. 수고한 나에게 주는 보상, 아낀 나에게 허락된 소비, 직접 걸어온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이 프레임 안에서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집는 행동이 무절제가 아니라 충분히 납득되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성취감은 꽤 구체적입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귀찮음을 이겼다, 배달비까지 아꼈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작은 훈장처럼 쌓입니다. 그 훈장이 클수록 이후에 허락되는 보상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맥주 4캔 묶음 상품을 집어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일 상품이잖아. 합리적인 소비야. 면제부가 발급된 상태에서 구매 행동마저도 합리화가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배달비 3,000원을 아꼈다.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발품도 팔았다.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 어차피 세일이니까 이것도 합리적이다. 5단계가 연결되면서 처음에 3,000원을 아끼러 나온 사람이 편의점에서 15,000원을 쓰고 돌아가는 경로가 완성됩니다. 치킨 17,000원에 편의점 15,000원, 총 32,000원. 배달로 시켰을 때 2만원보다 오히려 12,000원 더 썼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 행동이 오히려 이후 소비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 뇌의 구조적인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층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리만이 아니라 시장이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달비 3,000원이 아깝다는 심리. 시장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없애주는 대신 더 큰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배달비 무료 구독제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지금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월 몇천 원짜리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하면 배달비가 무료 혹은 할인됩니다. 3,000원짜리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독제에 가입한 뒤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달 앱을 열 때 예전처럼 배달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냈으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무료라는 글자가 주는 작은 해방감도 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를 때 예전처럼 잠깐 머뭇거리던 그 순간이 사라집니다. 결제가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의 시점이 바뀐 것입니다. 경제학자 프렐렉과 로엔스타인이 말한 디커플링, 결제와 소비의 분리입니다. 구독료를 미리 내고 나면 실제로 배달을 시킬 때마다 지불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미 낸 돈이니까요. 결제와 소비가 분리되는 순간 소비는 마치 공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구독 전에는 배달을 시킬 때마다 배달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고통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 이후에는 그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구독했으니까 라는 심리가 주문 버튼을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배달 총 지출이 구독 이전보다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플랫폼이 디커플링 전략을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제 고통을 제거하면 소비 빈도가 늘어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는 배달비 3,000원이 아깝다는 이유로 직접 치킨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시장은 그 심리를 역이용해 월정의 구독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배달비 하나하나에 느끼던 고통을 시야에서 지워버리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단건의 배달비를 아끼려던 심리가 결국 자신을 구독 생태계 안에 더 깊이 묶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심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비는 분리되는 순간 벌금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소비의 면죄부가 되며 시장은 그 고통을 월정액으로 숨겨 소비 빈도를 늘리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패턴을 인식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관점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통합장부로 보는 것입니다. 배달비 3,000원, 포장치킨 17,000원, 편의점 지출 15,000원을 따로 보지 않는 훈련입니다. 뇌는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각각의 장부에 나눠 담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날 저녁 한 끼에 쓴 돈입니다. 배달비 3,000원을 아꼈다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총 32,000원을 썼다로 보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총 얼마 썼지? 이 질문 하나가 프레임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내 시간과 체력에도 가격을 매겨보는 것입니다. 치킨집 왕복 시간과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선 그 수고, 이것도 분명히 무언가를 소비한 것입니다. 3,000원을 아끼기 위해 이 시간과 체력을 쓴 것이 과연 이득인지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달비 앞에서 망설여질 때 내 시간과 체력을 써가면서까지 이 3,000원을 아끼는 게 맞나?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순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내가 아꼈으니, 발품도 팔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결제를 10분만 미뤄보십시오. 그 10분 동안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의점을 지나쳐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면죄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힘은 조금씩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독 서비스를 건당이 아니라 총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배달앱 구독을 하셨다면 한 달에 한 번 배달 총 지출을 확인해 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달 배달앱 결제 내역을 전부 합산해 보는 것입니다. 구독 이전 달과 비교했을 때 배달에 쓰는 돈이 실제로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입니다. 건당 배달비가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이번 달 총 지출이 얼마인지가 훨씬 정확한 기준입니다. 분리되어 보이지 않게 된 비용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보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분리하려는 것을 다시 합쳐서 보는 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비 3,000원은 음식값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뇌에서 벌금처럼 인식됩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직접 치킨집으로 향한 우리는 발품을 팔았다는 성취감을 면죄부 삼아 오는 길에 더 큰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배달비 혐오 심리를 월정의 구독 모델로 흡수해 지불의 고통을 시야에서 지워버리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3,000원을 아끼려는 결정 안에 세 가지 심리가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배달비의 고통이 포장 전환을 만들고, 포장 전환의 성취감이 면죄부를 만들고, 시장은 그 면죄부까지 흡수하는 구독 구조를 설계합니다. 3,000원 하나에서 시작한 심리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한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단돈 3,000원을 아꼈다는 뿌듯함이 때로는 내 지갑을 여는 가장 비싼 입장료가 됩니다. 오늘의 실천 질문입니다. 오늘 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금 지불하는 것이 진짜 음식값인지, 수고한 나를 위한 보상 비용인지 스스로에게 한 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배달비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심리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